안녕하세요. 15년차 국어교사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저는 첫 발령을 고등학교로 받아서 15년째 고등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라고 하는 제 교과의 특성 때문인지 주변에서 취학 전후에 이 한글 교육에 대해서 방법과 시기를 여쭤보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실은 제가 가르치는 내용이나 대상이 되는 학생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자주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 또 7살, 9살 두 아들과 한글 교육을 어느 정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한글 교육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취학 전에 한글 교육은 선행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알림장을 여전히 앱으로 부모가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에서는 한글 교육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한글 교육을 입학 전에 하고 있죠. 보통 6세에 한글 교육을 시작을 해서 7세 정도가 되면 학교 입학을 대비해서 쓰기까지를 학습을 시키더라고요. 입학 후에 한글을 교과 과정 안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상황인가 한번 살펴보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1단원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배웁니다. 4개월여 후에 1학년 1학기 국어의 마지막 단원은 일기쓰기입니다. 그러면 4개월 이내에 한글을 완벽하게 숙지해서 자유자재로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글 교육의 마지노선은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글 교육을 늦게 시작했더니 오히려 더 쉽게 수월하게 했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죠. 초등 입학 전에 겨울방학 2달 동안 완성을 했다, 초등 입학 후에 한두 달 안에 완성을 했다, 이런 분들도 있으십니다. 실제로 뇌과학에서는 문법이나 철자를 인식할 수 있는 그 좌뇌의 부분, 기능이 만 7세를 전후해서 아주 왕성하게 발달을 하기 때문에 이 만 7세가 문자 교육에 최적화된 시기라고 보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최적화된 시기에 시작하면 당연히 효율적으로 문자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주변의 아이들이 이미 한글을 어느 정도 읽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시작을 하게 되면 부모님도 아이도 조바심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입학을 전후해서 문자 교육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부모님도 계획을 세워보시고, 또 아이하고 시작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이 한글 교육의 과정과 방법을 계획을 하신 후에 정해진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학령기를 임박해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하니까요. 언제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아이가 한글 쓰기와 읽기에 관심을 보일 때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읽어? 어떻게 써? 이렇게 질문할 때를 놓치지 마시고, 실은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조금 먼저 아이가 한글에 관심을 보이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작해 보겠다 라고 계획을 세워두시면 더 좋고요. 아이가 그런 관심을 보일 때 아이의 상황에 맞게 바로 한글 교육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은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문자 학습에 자극을 받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재밌는 이라고 하는 라이카미에서 나오는 책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한동안 그 시리즈를 책 기둥이 무너질 정도로 읽었었는데, 그 시기가 제가 둘째를 낳고 또 복직을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아이에게 그 이전에 비해서 책을 많이 못 읽어주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 책은 아시다시피 세이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너무 읽고 싶은데 엄마가 늘 상황이 될 때까지를 기다려야 하니까 아이가 자연스럽게 한글을 읽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한글을 읽으면서 떠듬떠듬 이렇게 읽는데, 제가 듣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30분이고 40분이고 그 책을 다 읽을 때까지 들어보라고 얘기를 들려줄 때 최대한 성실하게 반응을 하면서 들어줬어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제주도 한 달 살기 가족 여행을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심심할 때 여유가 될 때 퀴즈를 내면서 많이 놀았어요.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그런 넌센스 퀴즈 같은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수수께끼도 풀고.
근데 둘째는 책을 못 읽으니까, 글자를 못 읽으니까 형이 늘 내는 그 퀴즈를 듣고 맞추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나중에 너무 여러 번 들으니까 책의 내용을, 수수께끼의 내용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책을 보면서 대충 글자를 이렇게 맞춰서 읽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문자 학습에 어떤 의욕을 가지게 되는 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친구 때문이기도 하고, 방금 저희 아이들처럼 읽고 싶은 어떤 욕구가 생기는 순간들이 올 때 아이에게 맞는 방법으로 적절하게 문자 교육을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자 교육을 일찍 시작하면 상상력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문자 교육을 최대한 늦추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아이가 처음 한글을 읽게 되었을 때 책 읽는 모습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정말 에너지를 많이 써서 책을 읽죠. 눈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따라가면서 또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책을 읽게 되니까 당연히 어떤 내용 파악이라든가 그림을 보는 데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일이니까 이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림이라던가 행간을 내는 데까지 아이의 힘이 닿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관찰해보면 아이가 모든 책을 다 그렇게 읽지는 않죠. 실제로는 읽지 못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한두 권의 책은 그렇게 읽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엄마한테 읽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그림을 위주로 보거나 아니면 그림과 읽을 수 있는 글자를 같이 보거나 문자 교육을 한다고 해서 상상력 발달에 저해가 온다 라기보다는 아이가 문자를 읽을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읽어주지 않을 때 아이의 어떤 독서 능력, 문해력, 독해력이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한글 습득과 교육,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아이가 스스로 한글을 익히게 되면 되게 편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저는 공교롭게도 첫째는 한글 습득을 했고요. 둘째는 한글 교육을 했는데요. 습득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첫째 얘기를 잠시 해보자면 첫째는 2월생이라서 조금 생일이 빠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문자에 조금 민감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 아이들이 조음기관이 발달하고 있는 중이니까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잘 되지 않는 그 단어를 자기 혼자 입속으로 여러 번 발음을 해보기도 하고 혼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따라 써보거나 같은 단어를 찾아보거나 이런 걸 자주 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책은 꾸준히 읽어주고 있었지만 아이가 스스로 한글을 읽고 또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었더라고요. 상당히 운이 좋다, 편하게 왔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2개 정도 눈에 띄었었는데요. 첫 번째로 초등 입학 후에 보니까 아이가 글을 끝까지 또박또박 읽지 않는 습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처음 한글을 읽게 되면 했습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읽잖아요.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 햇까지만 읽고 그 뒤에는 습니다인지 어연지를 구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는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읽기도 하지만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어미를 정확하게 읽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압축적인 어떤 지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를 읽거나 혹은 지시사항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문제를 풀 때는 이 부분이 아이에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중간중간 표현을 바꿔서 읽어줬던 탓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과일이란 말이 나오면 사과라고 바꿔서 읽어주거나 혹은 했습니다인데 했어요 라고 바꿔서 읽어주기도 했었거든요. 모든 책을 다 이렇게 또박또박 글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읽어줄 필요는 없지만 아이가 한창 한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시기에는 처음 한글을 읽는 아이가 그러하듯이 부모도 또박또박 글자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후에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초등 저학년 문해력을 얘기할 때 이 유창성의 연습을 위해서 소리 내어서 읽는 그 낭독 연습을 많이들 권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첫째와 함께 아이가 좋아하는 책 그리고 말의 어떤 맛이 살아있는 그런 책들을 가지고 읽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냥 읽어봐 하면 당연히 아이가 싫어하니까요. 한 줄씩 번갈아서 읽기도 해보고 읽다가 틀리면 그 다음 사람이 읽는 것으로 변형을 해서 해보기도 하고 해서 한동안 소리 내어서 이렇게 읽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문장을 끝까지 또박또박
읽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수정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읽기에 비해서 쓰기를 너무 힘들어해서 아이도 괴롭고 저도 괴로웠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아이가 읽기가 잘 되다 보니까 이 쓰기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이해를 잘 못하니까 짜증이 나고, 저도 잘 읽는데 왜 못 쓰지? 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꾸 아이를 다그치게 되더라고요. 우리 한글은 음소 문자잖아요. 자음과 모음이 있고, 이 자음과 모음이 각각 초성, 중성, 종성 자리에 놓여서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문자인데요. 이 음절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읽기와 쓰기를 교육을 통해서 배운 경우에는 별다른 무리 없이 읽으면서 어떻게 쓰는지도 배우게 되는데, 첫째의 경우에는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가 알파벳을 안다고 해서 영어 소리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은 힘들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의 현재 상태가 조금 이해가 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몬테소리 교구 중에서 필름이동 글자라고 해서 겹쳐서 초성, 중성, 종성을 만들어 보는 교구가 있었는데, 그걸 활용을 해서 이 소리하고 글자를 시각화해서 매치시켜 보는 연습을 한동안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다면 기역에다가 가도 붙여보고, 야도 붙여보고, 어도 붙여보고, 오도 붙여보고, 특히 받침을 많이 헷갈려해서 가를 일단 만든 다음에 각, 간, 갓, 갈 뭐 이런 식으로 받침 종성 자리에다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자음을 만들어 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글자가 되는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을 했더니, 그 뒤에는 받아쓰기 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글자로 옮겨 적을 때도 훨씬 수월하게 아이가 하더라고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세 생일을 지나고 나서 한글 교육을 시작해서 현재 10개월 정도 됐고요. 이제는 글자 읽는 것은 뭐 능수능란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고, 또 글자를 쓰는 것은 헛받침의 경우에는 도움을 받지 않고도 쓸 수 있는 정도입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만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해서 다른 친구들은 스스로 쓰는데 뭐 이름 스티커를 붙여줘야 되고 선생님한테 써달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한글 교육을 좀 시켜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셔서 다소 이르다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몇 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둘째가 아직 한글 교육을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기를 일부러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주도 여행을 기점으로 해서 아이가 한글을 읽고 쓰고 싶어 하는 어떤 욕구가 막 올라왔을 때, 팽배했을 때 시기를 맞춰서 시작을 했는데요. 교구나 교재를 거의 활용하지 않은 형과 달리 처음에 아하 한글 읽기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초성, 중성, 종성을 자모의 결합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책으로 이렇게 보면서 읽기 연습을 처음 조금 했고요. 그 후에는 그 읽기 연습과 함께 쓰기책으로 아신나 쓰기책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하루 한 장 한글 완성이라고 하는 쓰기 교재로 아이와 함께 꾸준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와 달리 얘는 습득이 아니라 교육으로 접근을 했잖아요. 일단 읽기하고 쓰기가 조금 균형이 같이 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쓰기 때문에 뭐 아이나 제가 크게 스트레스를 더 받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첫째 때와 달리 뭐 둘째 키우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시간의 여유는 없지만 마음의 여유는 넘치잖아요.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되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또 이거 한글 공부 빨리 한다고 해서 수능 국어 잘 보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둘 다 좀 덜 힘든 것 같아요. 아이가 한글 교재에 쓰기 같은 거 하고 있으면 저도 옆에서 계속 말 걸면서 같이 옆에 써주거든요. 어제는 싸움이라고 하는 그 쌍시옷 들어가는 글자를 적는 날이었는데요. 싸움 아이가 읽으면서 적고 있으면 저는 그 앞에 이거 봐라 하고 땅도 적어주고 개도 적어주고 닭도 적어주고, 아이가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말놀이 하듯이 아이와 함께 낙서해가면서 이렇게 한글 교육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국어 교사로서, 엄마로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한글 교육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한글 교육의 마지노선, 언제까지 해야 될까? 입학 전후까지는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입학 전후에 할 때는 방법을 잘 계획을 해서 아이와 협의 후에 압축적으로 진행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이가 한글에 관심을 보일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고, 처음 시작을 하면 꾸준히 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가 공교롭게도 한쪽은 한글 습득, 한쪽은 한글 교육을 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가 라기보다는 한글 습득을 했을 때는 이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고, 한글 교육을 할 때는 또 시기라든가 방법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팁을 공유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글 교육의 목표, 당연히 한글 읽기와 쓰기를 동시에 완성을 하는 거겠죠. 이 한글 읽기의 목표에 맞춰서 통글자 인식과 자모 학습 이렇게 방법을 나눠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또 한글 읽기와 쓰기에서 활용하면 좋을 팁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